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어떻게 재원생 0명에서 300명 학원까지 키웠는지 홍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교습소를 오픈을 했고요. 그때 고등부 수능 영어 강의로, 수능 내신 강의로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 보증금 300인지 500인지 기억 안 나는데 300에 월세 35만 원, 실평수 7평. 거기서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일단은 먼저 시간 순서대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왔고,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홍보 한 개 한 개를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홍보 방법, 온라인 홍보나 뭐 오프라인 홍보의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학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나. 근데 첫 번째는 직접 원장이 운영하는 사람이 홍보를 했던 거를 말해주는 경우는 뭐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죠. 그래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거 하세요라고 말하거든요. 주로 뭐 블로그 하세요. 또 뭐 있어. 뭐 인스타 하세요. 요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한 개 한 개씩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의 가장 유튜브를 볼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학원의 규모나 자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해야 될 홍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뭐 한 원생수 막 50명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밖에는 이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학원에서 뭐 www.뭐뭐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기와 규모에 맞는 홍보가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교습소 오픈했었을 때 처음 했던 홍보가 노트를 제작했어요. 노트를 3,000개를 저희 동네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7개인가 6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여기다가 학교당 뭐 500개씩만 뿌리고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기억에 디자인하고 뭐 제작비까지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3,200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작비가 그렇게 들었었고, 그 당시 때 만났던 이제 친구 둘이랑 이제 인건비 뭐 하루에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10만 원. 그래서 5군데 학교를 가서 인건비 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밥 사주고 하다 보니까. 총 비용은 300만 원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정말 거의 한 15일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트를 제작을 했고, 그 노트로 인해서 2명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3,000개면은 10명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2명 정도, 방문은 5명 정도 했는데 2명이 등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00을 들었는데 2명이 들어왔다? 그 당시 때 원비가 35만 원이니까 70만 원이다? 그러면 7, 4, 28, 4개월 정도 제가 애들을 가르쳐야 본전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잘 까먹을까봐. 그 다음에 했던 게 아파트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체통에 넣는 걸 홍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실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전 아파트 거 다 수거해라 그래서 다 수거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 텔레마케터 분한테. 그래서 언론 홍보를 한번 해봐라. 신문 기사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봐야지 해서 어떤 홍보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신뢰성이 가서 제가 그때 50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 신문 기사 송출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 홍보를 통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던 언론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언론 홍보 장단점이 정말 많은데 할 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이때까지 했던 게 거의 8개 정도의 홍보를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를 쭉 제가 학원이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가 주제고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났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놀랄 만한 10명 이상 들어왔어요. 10명 이상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매출로 따지면 월 350만 원의 매출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제 홍보의 맛을 들여서 그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프라인 홍보를 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뿌리면 날아가잖아요. 물론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블로그인데요. 와, 블로그는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학원 홍보의 꽃이 블로그인 것 같아요. 학원 홍보를 잘한다. 나 학원 홍보 잘해요. 그런 사람 치고 블로그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더 젊어지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를 되게 많이 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이제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성적을 올리면 부모님들이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적을 올려주면 소개를 별로 해주지 않아요. 경쟁이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각자 물론 소개시켜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개만은 기대해 줄 수 없죠. 그래서 블로그를 업체에 맡겼었는데 돈을 꽤 주고 맡겼어요. 근데 제가 업체에 맡긴 이유는 제가 시간도 없고도 있었지만 그때 언론 홍보를 맡겼던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한테 맡겼었는데 제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줬는데 저는 사실 효과를 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은 없었지만 제가 그 마케팅 회사 직원들이랑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순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그 상에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해야 방문으로 이어지고 이거를 거의 두 달, 한 달 반 정도 동안 되게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돈을 어떻게 보면은 광고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게 이제 네이버 홍보를 해야 되겠다. 네이버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삼동에 네이버 교육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2017년도인가 16년도쯤에. 그래서 매주마다 네이버 홍보, 네이버 로직이 어떻고 네이버 광고 상품이 뭐가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본사에 가서 설릉역에 역삼역에 있어요. 무슨 파이낸셜 센터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막 2-3시간 동안 오전에 강의 듣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수업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홍보 지나서 블로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나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선 그 홍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또 새로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옛날에는 네이버 로직이 그냥 알고 있어서 내가 뭐 돈을 낸다고 CPC 광고라고 하죠. 내가 클릭 퍼 코스트라 그래서 내가 입찰을 넣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를 줄게요라고 입찰을 넣으면은 상위 입찰한 금액이 맨 위에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CPC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잘 몰라요. 근데 뭐 대충 이제 업자들이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을 냈는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많이 분석해 본 결과 저는 들은 바입니다. 클릭률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연관성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대. 트래픽이라고 하죠. 트래픽이 많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플레이스로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 그래가지고 이거 네이버 가면 나와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우리가 그
네이버 신문이나 뭐 카페나 이런 걸 보잖아요. 카페 있나? 카페 같은 걸 보면은 쭉 내리다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이제 지역 광고가 나와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뭐 음식점 나오고 뭐 학원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그 네이버에서 내가 내 현 위치를 파악을 해서 저처럼 이제 사업자들이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에다가 내가 광고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여진 횟수만큼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어요. 1원인가 2원인가 되게 싸요. 또 제가 알기로 지금 할인을 통해서 50% 할인을 해줘요. 보여지는 유효 노출 건당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와 우리가 아파트 전단지 광고를 해도 제작해야 되죠. 인건비를 뿌려야 되죠. 또는 아파트에다가 뭐 10 몇만 원 줘야 되죠. 또 요즘에는 아파트별로 직접 자기가 돌려야 돼. 자기가 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다 꽂아야 돼.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같은 여름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뿐만 아니라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제작비, 만약에 제가 안 하고 인건비 또는 광고비 하다 보면은 한 개당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 대충 계산해 보면. 근데 요즘에 뭐 온라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홈페이지 www.띠리리리.or.kr, co.kr 같은 이제 폐쇄형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 파워링크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파워링크. 파워링크에 아까 말했던 CPC 광고 있잖아요. 클릭 포 코스트. 내가 누르는 만큼 지불하겠어요라고 말을 하면은 뭐 한 건당 최소 얼마로 시작됐더라? 70원으로 시작됐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병원이나 이런 데는 되게 비싸대요. 법률 사무소 이런 데는 뭐 한 건당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하는 데가 있는데 학원은 뭐 한 건당 한 5천 원, 6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권 노출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학원에서는 파워링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고라는 인식이 많이 있고 학원을 찾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원하냐면은 물론 광고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지만 그와 관해서 과연 걔네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강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블로그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당근마켓을 시작했죠. 당근마켓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제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이거를 그 9년 전부터 그 교습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0평대 학원 2군데랑 40평대 학원을 이제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말을 했는데 사실 절대로 정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게 정답이란 말은 아닌데 그거죠. 지금 와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노트 홍보했다 그랬잖아요. 노트 홍보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수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트 홍보를 했어. 근데 학생들한테 줬죠. 고등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보고 판단할 거다라고 줬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가 단 거예요. 우리 교습소를 대한 정보를 알라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그 노트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오프라인 자료를 뭐 전단지가 됐건 노트가 됐건 뭐 펜이 됐건 이런 홍보물들을 보고선 한번 가볼까라고 검색했을 때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는 거는 온라인에 있는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오프라인부터 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제 생각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홍보한 게 빠뜨렸어요. 제가 처음에 교습소 했었을 때 노트 홍보했다 그랬고 아파트 홍보 우체통에 제가 직접 꽂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엄청 경비에서 엄청 털리고 나서 비용은 좀 덜 들지만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을 새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크기나 역량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정말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떠올라. 지금도 기억나요. 그 시기가 아침에 제가 지금 야근하고 와가지고 지금 학원 퇴근하고 와서 지금 밤 12시 넘었는데 찍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저 정말 조그마한 교습소를 했었거든요. 그냥 문 열면 바로 그냥 한 칸짜리 문 열면 바로 그냥 수업하는 데예요. 어떤 데인지 아시죠? 애들이 그때 그 노트를 보고서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저를 겁나 무시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썼던 일기도 있어요. 엄청 무시하시면서 자기 자랑만 하시고 가셨던 학부모님이 계신데 그때 너무 충격을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과연 우리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교습소로 와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대형 학원들이 안 하는 건 뭘까? 그런 애들을 잡아야 되겠다.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학교 마크를 박아요. 이거 영업 기밀인데. 무슨 학교 마크를 박고 오른쪽에는 학원 마크를 박아요. 그리고 무슨 고 내신 전문을 타이틀을 담고 그 아래다가 소제목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신 때만 다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제가 강사로 근무했었을 때 학원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내신 때만 다니니까 내신 때 다니고 끊지 않게끔 퇴원을 하면은 2개월 또는 3개월 기간을 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했던 건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발상을 하면은 그러면 그런 애들 있다는 거네. 나는 지금 한 명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습소를 아무도 모르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교습소에 오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걔네들을 나가게 하지 않고 잡는 게 목적인 거죠. 일단 한 발자국만 들어와봐. 못 나가게 해줄게. 이런 홍보를 해서 그것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칼라 프린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A4 용지가 아까워서 모아찍기 해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대여섯 명이 아니고 네다섯 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걔네들이 계속 다니면서 내신 성적 올려줘서 결국에는 이렇게 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학원 홍보는요. 물론 다른 업장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홍보는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홍보를 낚시에 비유를 하거든요. 낚시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연계성이 있어요. 연계성.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마켓을 봤다고 할게요. 그럼 당근마켓은 사실은 그냥 잠깐 와봐. 야, 잠깐 와봐. 클릭만 한번 해봐봐.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네? 점점 이런 참고할 문건들이 많아서 이것도 있네. 자꾸 넘어가서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끔 이런 스토리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게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홍보들인데 잠깐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외부 홍보에만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외부 홍보를 주안점을 둬서 홍보를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홍보에는 학원 내부 홍보도 있죠.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홍보에서 나는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학생 수를 이렇게 모았고 물론 이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홍보로만 모은 건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해줘서 여러 가지 그런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된 거니까요. 교습소를 하시는 분이시건 중형학원 하시는 분이시건 대형학원 하시는 분이시건 다 각자에 맞는 홍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원 운영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